안녕하세요, 식센스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친구와 함께 상하이 근교의 조용한 도시 공루로 이동하고 있어요.看一下吧。哎，应该是那儿售票大厅。你好，来9位。2位有双人票吗？是吧？现场的话，成人是95一位啊。就只能是一个个买是吧？对，您这边的话有没有5月份生日的？你有吗？没有，我是2月。那就95一位啊95 ，2位是190。门票的话，在检票口进去的时候绑一下人脸啊，绑定之后当天是可以多次进出的。多次进出是吧？상하이는 예전에 중국에서 생활할 때 자주 오기도 했고 3달 정도 일한 적도 있어서 여행 온 느낌보다는 오랜만이다 이런 반가운 기분이 더 크더라고요. 친구 본가가 동루에 있어서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홍루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군데 들렸던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도를 보다 보니까 짜싱시에 속해 있는 서당고진이라는 곳이 눈에 띄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수양마을인데 저는 처음 가보는 거라 호기심에 들러봤습니다. 서당고진은 역사만 놓고 보면 꽤나 깊은 곳이에요. 기록으로는 춘추 전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송나라, 원나라, 명청 시대를 거치면서 번성한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 골목마다 아치형 돌다리가 27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랑벙이라는 복도거리인데요. 천장이 덮여있는 1km가 넘는 목조 통로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비가 와도 햇빛이 쨍해도 편하게 걸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중국 전통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구조라고 해요. 지금은 국가급 문화보호구로 지정되어 있고 관광지이긴 하지만 여전히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 중인 살아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며칠 전에 상하이의 칠보노가라는 수양마을도 다녀온 터라 물가 마을이 보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여기서 미션 임파서블 3가 촬영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화 덕후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오게 된 거죠. 저는 영화 쪽 일을 했었던 적도 있고 신작뿐 아니라 옛날 영화도 자주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게다가 중국 오기 전 막 개봉했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도 봤었거든요. 그 영화에 레비풋, 즉 토끼발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괜히 3편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3를 보면 톰 크루즈가 머리인가 심장에 박힌 폭탄을 제거하려고 그리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 골목을 뛰어다니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골목이 이곳 서당고진입니다. 마을 안을 잘 살펴보면 톰 크루즈가 지나간 골목이라는 안내 표식이나 포스터가 붙은 가게들도 있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촬영 당시에 재미있는 썰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할 때 보통 주변을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촬영 준비를 할 때는 집안에 가만히 있던 이 마을 주민들이 카메라가 돌아가려는 순간 우르르 튀어나와서 촬영에 협조를 해줄 테니 돈을 달라 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스태프들이 아주 곤란해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상하이에서 촬영을 할 때 출몰하는 자칭 현지 경찰들이 촬영을 도와줄 테니 돈을 달라며 통제료 명목으로 협박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서 진짜 공감됐어요. 서당고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꽤 흥미로운데요.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아주 오래전에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모두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을 입구 돌다리 위에 하늘에서 돼지 한 마리가 쿵 하고 떨어졌대요. 그 돼지는 돌다리를 지나며 진흙 발자국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돼지를 물의 정령, 복을 부르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지금도 돌다리 위에 남아있는 돼지 발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을 찾아보며 행운을 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하자면 개구리 신랑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결혼식 전날 밤 신랑 친구들이 몰래 찾아와서 신랑 얼굴에 개구리 가면을 씌우고 가마에 태워서 신부 집에 데려다 줬대요. 신랑은 얼굴도 가려지고 말도 못한 채 조용히 신부 집까지 이동하는 거죠. 신부 쪽 가족은 도착한 신랑의 가면을 벗기며 진짜 얼굴을 봐야 결혼을 허락하지 라고 하며 축복과 함께 결혼식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 풍습은 신랑은 아직 신부에게 얼굴을 보일 자격이 없고 신부 가족의 승낙이 있어야 진짜 신랑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혼례를 딱딱한 의식이 아닌 축제로 여겼던 문화의 표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함 들어가는 풍습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결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커플들 이야기도 하나 해볼게요. 서당고진 마을 입구 쪽엔 정직의 돌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위에 올라서서 거짓말을 하면 돌이 흔들리거나 발을 헛디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 전에 신랑이 이 돌 앞에서 진심을 맹세하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 맹세 앞에선 농담도 핑계도 안 통했겠죠? 믿거나 말거나지만 지금도 커플들이 이 돌 앞에서 서로에게 맹세하고 인증샷도 남기고 간다고 해요. 근데 돌 앞에서 싸우고 헤어진 커플도 있었을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이 마을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약 1.04제곱킬로미터, 축구장 145개 크기라니까 구석구석 다 둘러보려면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걸릴 수도 있는 규모예요. 그런데 2017년에 한 일본인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가 하루 종일 마을 안에서 길을 헤맸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라 구글맵도 잘 안 되고 수로와 골목이 워낙 비슷비슷하다 보니 이분은 결국 마을을 무알루프라고 부르며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블로그에 후기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한 찻집 할머니가 수박을 나눠주며 총각, 길을 마음으로 찾는 거야 라는 명언을 날리셨대요. 그 말에 감동한 이 관광객은 그 찻집에 별 5개짜리 리뷰를 남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엔 지금도 실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민박집도 많아서 하루 묵고 가는 관광객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동안 이런 리뷰들이 종종 올라왔습니다. 밤마다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저기 수로 어두운 곳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혹시 귀신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수로에 빠져 죽은 여인의 원혼이 떠도는 게 아니냐는 괴담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밤에 직접 수색대를 뿌려 소리의 정체를 찾으러 다녔는데요. 결국 밝혀진 건 수로 옆 탁집 아주머니가 밤마다 연습하던 중국 가요였다고 합니다. 수로가 울림통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용한 밤에 잔잔한 물 위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훨씬 더 신비롭고 약간은 무섭게 들렸던 거죠. 그만큼 이 마을은 밤에도 참 조용하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큼 분위기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겠죠. 이곳 밤이 되면 정말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로 위로 전통 홍등이 줄 걸려서 물 위에 불빛이 반짝반짝 반사되는 그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다고 하던데요. 아쉽게도 저는 딱 한 낮에 방문해서 약 2시간 정도만 가볍게 둘러봤기 때문에 이 야경을 못 본 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吃啊。哦，谢谢。这个老干妈辣椒没有你的强，真不好看的东西。好看好。这叫什么饼？麦饼，小麦的那个麦饼，小麦的麦。麦饼。豆角。豆角。这菜是什么菜？有麦菜吧？有麦菜。东西呢，从小到大你还没吃过呢，我这个都还没吃。这是黑的粽子，不是芝麻，么种啊乌麻啦，这就记得叫什么乌麻。那不知道。就是小个子靠闻或者撒上去，再那个一颗一颗黑芝加西不麻灵清啊，就是一种山果做的，它出来以后就是黑的，但是我们做粽子也是比较少，一般都用糯米嘛，马上端午节了，我们弄的黏黏的那种。乌米饭这个有点像，就是一种香香的一种果实，然后做的这个粽子，我也第一次吃，就做成粽子第一次吃。찰밥이네 찰밥。黏黏的那种对，米。其实米还是米啊，嗯但是拿那个东西就相当于是染的成黑色。他们好像老话说起来说这个吃个蚊子不会咬了，啊这个是这个不被蚊子咬。这个吃个蚊子不会咬，就是吃个蚊子不会咬这个。他是不是在钓鱼？